자,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, 가만히 생각해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, 여기서 생각이 출발을 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투자가 없었다면 제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고요. 사람마다 사실 뭐 바라는 거나 욕심이나 그 그릇의 크기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원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심지어 회사를 다니면서도 만족이 좀 안 되는 그런 게 많았어요. 보통 거기에 맞춰서 제 삶을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진짜 부끄러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관종의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막 대범하게 막 부모님 와 하면서 막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살게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안 해본 그런 경험들이 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.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출발이었지만 지나고 나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금융을 다루게 되고 돈 많이 번 사람의 또는 가진 원래 물려받은 사람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게 정확히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.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. 저는 정말 20살 될 때까지 투자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요. 누구입니까? 라고 물으면 뭐라? 누구입니까? 자, X. 자, 딱 한 줄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우리가 사실 대단하게 100억을 벌 거다 막 지금처럼 저기 뭐 SM이랑 카카오 싸운 것처럼 나는 저렇게 김범수 의장님이 되어가지고 1조를 벌어야지 이런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.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내 몸 한 누일 20평대 아파트 한 채와 백다방 커피 먹다가도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스타벅스 좀 사 먹을 수 있고 1년에 한 두어 번씩 여행 한번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신이다 이러면 용돈 주는 정도 그리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차 한 대 사는 정도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요 정도만을 하기에도 이제는 투자가 필요해진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필요 없었던 게 맞아요. 급여를 저축하는 것만으로 이런 삶이 가능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.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 정도를 누리기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뭐 분유를 고르는데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. 조금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차마 그거를 못 잡고 옆에 거를 잡을 때 너무 서러웠다 이런 거. 그런 부분에서 잘 살기 조금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하죠. 요거보다 조금 더 올리면 이만큼이 필요해진 거죠.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많이 벌어서 덜 쓰고 많이 남겨서 불린다. 이 네 가지거든요.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뻔한 것 같지만 엄청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. 자, 많이 벌어서 덜 쓰고 많이 남겨서 불린다. 과연 이 중에서 과거에는요. 요게 없어도 됐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많이 벌면 웬만큼 해결되죠. 이 네 개 중에 이게 진짜 크다. 그러면 투자 안 해도 돼요. 자기의 시간을 들였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확률이 훨씬 높죠.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2배 노력하면 2배 아웃풋이 나오잖아요. 투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이 부분을 훨씬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뒤가 필요 없습니다. 사실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네 개를 다 해야 돼요. 자, 많이 버는 거. 자, 급여가 높으면 뭐 괜찮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없잖아요. 그 성과급이 진짜 많이 나올 수 있는 직업이라면 또 딴 거 안 해도 될 거예요. 그게 아니라면 내가 부업을 해야 될 거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사업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. 그러니까 버는 거는 어쨌든 많이 벌게 한 다음에 벌고 나서 우리가 큰 함정이 빠지는 건 뭐죠? 많이 쓰는 거죠. 제가 빠졌던 함정. 정말 후회되는 제 평생에.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대기업에 들어간 거잖아요. 지하방에서 살면서 1, 2만 원 가지고 맨날 월급 벌다가 갑자기 대기업에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월급을 막 처음에 2, 300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눈이 희번덕해지면서 아, 증권맨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구두 신을 것도 막 텐디 신어야 되고 정장도 그냥 막 제일 멋지게 입어야 되고 정말 아깝습니다. 진짜 지금 생각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쪽을 전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. 남들과 비교하고 SNS 같은 거 하고 조금 더 좋은 거 살려고 타려고 먹으려고 하면서 많이 날리게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봐온 진짜 대부분의 부자들이요 돈을 벌고 나서 쓰는 사람 좀 있거든요. 벌고 나서 럭셔리해지는 사람은 있어요. 근데 이 과정 안 겪은 사람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진짜 막 벌던 초기에도 정말 극도로 아끼는 시기가 꼭 있었단 말이에요. 덜 써야 됩니다. 안 남는다 그러면 생활을 바꿔야 되죠. 생활을 개조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짠테크 해야 될 거고 가계부를 써가면서 내가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면 많이 남게 되잖아요. 근데 여기까지가 또 가능했던 시기가 또 있었어요. 많이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. 그냥 은행 가서 적금 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적금 들고 풍차 돌리고 이런 것만으로 됐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거기서 이게 붙은 거죠. 하나가 더 붙은 건데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. 자,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금리가 엄청 오랫동안 이어졌잖아요. 제가 현업에서 일하던 거의 10년의 시간도 저금리였어요. 무조건 기준금리는 동결, 맨날 동결. 오르는 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예금금리는 1.6, CMA 금리 1.8, 채권금리 2.7, 3, 저축은행 가면 3.5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. 배당주도 그때는 3%밖에 안 줬고요. 주식을 하면
마이너스 20 이러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. 자, 남기는 것은 저축이라고 볼 수 있죠. 저축이고, 많이 남기기 위해서 지금은 절세 전략까지 따로 세워야 됩니다. 세금을 적게 내야 남는 게 많아지니까. 그리고 여기까지 남은 거는 안전자산에 전부 넣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투자를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조금씩 불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식으로 시작하잖아요. 투자를 주식으로 시작하죠.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주식에 레버리지를 쓰고 무리하게 하고 이러면 삶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. 차근차근 해가야 되는 거고요. 이게 많이 남긴 채로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예적금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. 말씀 많이 드렸던 채권도 있고, 뭐 배당주를 해도 되고, 채권 ETF 같은 것도 많고, 발행모음을 해도 되죠. 자, 안전자산을 계속 모으다가 공부를 하는 만큼 불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, 여기서부터는 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. 저축과 투자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. 자,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자,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. 대단한 부자 말고 내가 바라는 걸 어느 정도 하면서 가끔 플렉스 할 수도 있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 더 사주고 선물해 줄 수 있는 정도를 만들려면 슬프게도 지금은 네 개를 다 해야 되는 시대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회사를 한 적도 있고 막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주변에 참 많은 동생들이나 지인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. 뭔가 알 것 같죠. 그래가지고 형 회사 못 다니겠어 어떡해 나 관둘까? 그럼 제가 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? 네? 뭐라고요? 정신 차려?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하도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. 오잖아요? 그러면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형 나 회사를 관둬야 될 것 같아. 왜? 얘기해봐. 한 2시간 들어요. 너 계속 다녀야 돼. 계속 다녀야 돼. 잘 들어. 다녀. 라고 얘기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싫어서 뛰쳐나오는 사람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동하는 사람의 그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딱 보고 진짜 나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. 나왔어요. 지금 저를 원망하고 있긴 한데 자,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적어도 진짜 뛰쳐나와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,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걸 하려면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동시에 해야 돼요. 생초반이잖아요. 제가 과제 같은 거 내주고 뭐 조별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이쪽을 되게 신경 많이 쓸 거예요. 왜냐? 이쪽은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자, 사장님한테 가서 연봉 2배 해주세요 라고 막 소리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저 성과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? 할 수 있나요? 해도 되긴 되죠. 그 뒤는 책임 못 집니다. 그러니까 이쪽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이제 생활 개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쪽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쪽은 적어도 여기서는 예적금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어느 정도 돼요. 크게 어려움을 안 겪을 거란 말이죠.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계속 공부해서 쌓아야 되잖아요. 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자산 배분입니다. 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. 근데 만약에 내가 자산 배분이 아니라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거 길을 찾았고 확신이 든다면 자산 배분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요거를 최대한 줄이고 요걸로 가기도 하죠. 하지만 현실은 제일 하면 안 되는 건요, 보통 벌어서 많이 쓰고 적게 남겨서 많이 불리려고 하죠. 적게 남았으니까 에이 이 돈 뭐 어딨어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 쓰거나 이상한 거 막 레버리지 3배짜리 이런 거 막,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네 가지를 전부 다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